추석 연휴 둘째 날 밤 직장인 윤지 씨는 부엌에서 끝없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연봉은 얼마나 되니? 결혼은 언제 하는 거니? 아까 들었던 친척들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가슴은 괜히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윤지 씨의 뇌 속에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대 연구팀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편도체 반응이 평소보다 최대 2배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친척들의 말 한마디가 공격적으로 해석되면서 불안과 분노 신호를 증폭시킨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지 씨는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괜히 싸우면 안 돼. 참아야지. 그냥 좀 넘어가자. 이 과정에서 뇌의 전전두엽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이 장시간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자기조절 능력이 평균 40% 이상 저하되고 결국 충동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끝난 뒤 윤지 씨는 이유 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명절 동안 쏟아진 스트레스가 뇌를 자극해 코르티솔 분비를 폭발적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명절 직후 여성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상시보다 약 1.5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명절 후 찾아오는 멘붕은 내가 유난해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시스템이 실제로 과부하에 걸렸다는 과학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결혼 7년차 주부인 민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면 민경 씨는 아내이자 엄마라는 역할에 며느리까지 3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의 음식을 챙기면서도 아이의 밥을 먹이고 남편은 친척들과 대화에 집중하는 사이 그녀는 홀로 부엌과 거실을 오갑니다. 민경 씨의 뇌와 마음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가정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68%가 명절 기간 역할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친지들의 상차림은 반복이 되고 설거지는 쌓여만 가고 아이는 심심하다고 계속 짜증을 내죠. 이 인지적 갈등이 곧바로 우울감과 불안, 짜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또한 명절은 집안에서의 권력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장남 중심의 제사 문화, 남성 위주의 대화 자리 속에서 민경 씨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통제 상실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울감이 발생할 확률이 2.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과 불안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척들의 잊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벌이 힘들지?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무슨 일 하나? 요즘 어때? 둘째 계획 있어? 이런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비교의 무대입니다. 페스팅거의 고전 연구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비교는 자존감의 저하와 자기 효능감 감소를 불러온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국심리학회 조사에서는 명절에 취업, 결혼, 출산 관련 질문을 받은 20대에서 30대 중 약 47%가 자존감 저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때 민경 씨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낙인을 느끼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도 낮아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결국 그녀가 경험하는 명절 증후군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역할 갈등과 권력 구조 속의 무력감, 사회적 비교, 이렇게 심리적 삼중고가 한꺼번에 몰려온 결과입니다. 명절은 오랫동안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행복만큼이나 갈등과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명절은 단순한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심리적 긴장과 신경학적 과부하가 집중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명절이 끝난 뒤 일명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좀 쉬면 되지. 별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굴어? 남들도 다 하는 명절이잖아.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감정 무효화이며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언행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공감과 경청입니다. 당신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가 치유의 시작이 되죠. 서울의 한 가족은 명절 음식을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아이까지 모두 분담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명절 후 엄마만의 휴식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엄마는 집안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웠고 가족 모두가 함께 도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명절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하루 이틀만 모이는 가족,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오는 역발상, 번갈아 가면서 시가 친가를 찾아가는 방식, 또는 아예 그들만의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는 경우까지. OECD는 가족관계의 질은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교류의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꼭 명절에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짧게 모여도 좋고 번갈아 찾아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